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부터 고등수학까지를 통으로 살펴보는 수학 개통도 두 번째 영상으로 문자와 식 그리고 규칙과 함수에 대해 학년별로 연결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개통도를 분석해서 초등학교 수학부터 고등학교까지를 통으로 한번 살펴보는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수학 개통도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학 교육의 큰 주제 5개 중에 첫 영상에서 수와 연산, 이것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왜 이걸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중요하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인 문자와 식 그리고 규칙과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수와 연산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식은 결국 영어로 알지브라라고 하는 이 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수로만 다루던 조금은 원시적인 수학의 그리스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 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한 기호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방정식의 연산 규칙을 찾아가고 일반화 혹은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 증명은 몇 개의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첫 영상에서 예로 든 홀수와 홀수를 더해서 왜 짝수가 되는지를 몇 개의 영상을 보여주고 자 봤지? 이러니까 홀수와 홀수는 짝수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와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x를 양의 정수라고 합시다. 그럼 홀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x-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x에 1, 2, 3, 4 양의 정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1을 넣으면 1이 되고 2를 넣으면 4에서 1 빼니까 3 되고 3을 넣으면 6, 9에서 1 빼니까 5 뭐 이렇게 1, 3, 5, 7 모두 홀수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짝수는 어떻게 문자 x를 이용해서 써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x입니다. 마찬가지로 x에 1, 2, 3, 4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2, 4, 6, 8 되죠. 자,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짝수는 2의 배수죠. 2, 4, 6, 8. 그러니까 2의 몇 배들은 모두 짝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짝수가 2의 x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홀수는요? 홀수는 짝수보다 하나 작거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수를 2x-1로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홀수의 합이 항상 짝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양의 정수로 x와 y 두 개를 따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홀수의 합은 2x-1 이것도 홀수고 이것도 홀수죠. 그래서 홀수 더하기 홀수는 자, 요거를 각각 풀어 헤쳤으면 이렇게 되고요. -1과 -1을 더해서 -2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2, 여기에 2, 여기에 2를 이렇게 공통인 약수로 뽑아서 내면 2 곱하기 x 플러스 y -1이라고 되죠. 그럼 여기서 이것 자체도 양의 정수가 됩니다. x, y는 1보다 같거나 큰 양의 정수니까 이 전체는 1보다 같거나 큰 양의 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양의 정수는 다 뭐죠? 짝수죠? 이렇게 해서 두 홀수의 합이 짝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왜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발전시키려면 꼭 수뿐만 아니라 문자와 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 문자와 식의 어떻게 보면 결론격인 이 대수는 알지브라라고 하는데 이 알지브라는 페르시아, 특별히 그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 살았던 카리즘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 알지브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거기서 갖다가 쓴 것입니다. 그럼 이 카리즈마라는 분이 당신이 쓴 책에서 뭘 했느냐? 음수, 그 다음에 이퀄 사인이죠? 등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서 x를 찾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항을 계속 줄여 나가면서 결국 내가 찾고 싶은 x는 뭐다라는 것을 찾아가는 그 방정식을 푸는 연산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도 이 사람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게 학년별로 어떻게 이 문자와 식 단원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수학 시간에 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네모 정도를 써서 무엇을 2배에서 3을 빼면 5가 된다. 그러면 무엇은? 뭐 이렇게 물으면서 x 대신에 네모를 사용합니다. 즉 문자와 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와 식에 대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초가 되는 1차 방정식을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문자를 이용해 식을 만들고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는 그 첫 번째 예가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1차 방정식입니다. 2x-3은 5다. 이 x가 뭐죠? 4. 이렇게 푸는 과정이 1차 방정식을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수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지수법칙, 단항식과 다항식의 연산, 연립방정식과 1차 부등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두 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식을 풀어서 그 x와 y 값을 찾는 것이고요. 이것은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양쪽이 같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에 2배를 해서 3을 뺐더니 5보다 크다. 그러면 그 수는 뭐냐? 이걸 계산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고 x가 4보다 크기만 하다면 이 조건을 늘 만족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것이 1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면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엄청 복잡해집니다. 영어 단어가 길면 잘 못 읽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이 복잡해지면 그냥 짜증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가 뭔지를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항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요거를 인수분해가 되면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늘어져 있는 것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나로 묶고요. 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전개해서 두 개로 풀어헤치는 것을 다항식의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이라 함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좌표 평면에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찾는 것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늘어져 있는 이런 식들을 인수분해해서 두 개에 만나는 점이 4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바로 이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1이 되면 다항함수의 기초가 되는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3 때 배운 2차 방정식을 실수를 넘어 복소수라는 또 다른 수체계를 가르침으로 좀 더 깊이 있게 2차 방정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즉 중3 때는 근이 존재하는 경우만 다루었다면 고1에서는 근이 이렇게 함수가 떠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복소수 체계를 가르침으로 그 체계 안에서 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값을 찾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로 이 꼭지점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로 불가능한 2차 방정식의 근들을 완전 제곱을 통해 근을 찾아가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고 결국 2차 방정식의 계수와 상수를 집어넣어서 근을 찾아내는 근의 공식 등을 유도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와 식의 영역은 고등학교 1학년 단원 중에 도형과 방정식 단원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 도형과 방정식의 단원은 지금까지 따로 배웠던 대수와 기하가 만나서 서로의 보완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좌표 평면을 이용해 두 개념을 합쳐 실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다항식부터 원의 방정식까지의 내용을 지금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항식 첫 단원부터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문자와 식에 대한 공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규칙성과 함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일들은 사실 놀랄 정도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규칙도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은 하루 평균 생산량을 이용해 1년에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하는지 혹은 5개월째에는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되는지 등을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리, 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가 2차 함수를 통해서 서로 이해되어질 수 있고 일정한 규칙을 갖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과 높이, 거리와 높이 뿐만 아니라 쏘아 올린 대포가 어디까지 날아가 언제 땅에 떨어지는지도 이 2차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 함수, 즉 일정한 주기를 따라 반복하는 함수를 말하죠. 예를 들어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여름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연중 지구의 기온 혹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조수의 간만차 같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하는 현상들은 상가함수를 이용해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우는 함수는 크게 가장 기본이 되는 12가지 함수를 가지고 영어로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동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규칙들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규칙을 갖는 현상에 대한 함수를 찾거나 만들 수 있으면 그 함수를 분석하고 예측해서 여러 부분에 유리하게 응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 함수를 언제 배우기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배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함수는 크게 대수함수와 초월함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본적인 사칙 연산으로 대입한 값을 이용해 결과값을 찾을 수 있으면 대수함수, 그렇지 못하면 초월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초월함수가 대수함수보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1차, 2차, 3차 이상을 고차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이 다항함수가 바로 대수함수이고 이것들로 시작해서 함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초월함수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강함수 이런 초월함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수학 벙커라는 블로거님이 만들어 놓으신 함수의 일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도표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함수를 어떤 관점으로 나누고 정리하는지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학벙커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이 함수의 기초인 규칙을 찾아가는 것을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어떤 현상에 규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단계입니다. 예컨대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 다음에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에는 규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대응시키는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3, 7, 11, 15 뿜뿜뿜 이렇게 가는 숫자가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두 개의 값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이 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3에다가 4를 더하면 7이 되고 또 7에다가 4를 더하면 11이 되고 11에다가 또 4를 더하면 15가 된다. 그러니까 15에다가 4를 더하면 19, 19에다가 4를 더하면 23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찾은 규칙을 식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데 그게 바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배우는 비와 비율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소금물 농도 문제 아시죠? 이놈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꾼다든지 무게를 나타내는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유닛을 컨버트하는 개념에서도 바로 이 비와 비율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크기가 다른 시계의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가 한 번 돌 때 작은 놈은 몇 번 돌고 그거보다 더 작은 놈은 몇 번 도는지 이런 질문을 시작해서 운동장을 서로 반대로 돌 때 언제 출발점에서 둘이 다시 만나는지 서로 속도가 다르게 도는 놈들입니다. 이런 문제 등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괴롭히죠. 하지만 이 개념 뒤 이어 나오는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와 비율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통해 1차 함수의 기울기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일을 시작하고 매일 저녁 저금통에 있는 돈을 세어보니 첫날 저녁에 3달러, 둘째 날 저녁에 7달러, 그리고 셋째 날 저녁에 11달러가 있었다면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건가? 이게 비례식으로 쓰면 1대 3은 4대 x다를 풀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가 x가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3달러씩 벌면 4일이면 12달러가 된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15에서 3을 빼고 4에서 1을 뺀 이렇게 돼서 4달러를 하루에 번다라는 식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y2에서 y1을 빼고 x2에서 x1을 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 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과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배우는 비례식과 비례 배분의 관계를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식과 비례 배분은 초등학교 6학년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통계 자료를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뻗어갑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함수를 등장시키는데 중학교 1학년은 좌표 평면의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점을 찍어서 어떻게 그리는지를 배우게 되고 정비례와 반비례를 통해서 y는 x, y는 1 over x라는 두 개의 함수를 한번 맛을 보게 됩니다. 물론 1차 함수, 유리함수라는 단어는 쓰지 않죠. 그런 후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함수를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접하는 학년이 되는데요. 이 1차 함수 그래프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차이를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함수는 마치 기계를 연상시키는, 즉 기계로 들어가는 값과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값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하루에 시간만큼 300칼로리를 빠지는 운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생활을 통해 빠지는 500칼로리와 더해 1200칼로리를 하루에 빼고 싶다면 그 운동을 몇 시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루에 1200칼로리를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300x가 700이 되어서 x는 2.3333이니까 이게 뭐죠? 2시간 20분을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300x 플러스 500은 1200이라고 나왔을 때 이 식을 풀어서 x를 찾는 저 식이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x, y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y값, 결과가 1200일 때 x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 무엇을 찾는 것이 바로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운동을 3시간 하면 총 칼로리를 몇 칼로리를 뺀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300에다가 3을 곱해서 500을 더하는 거니까 1400칼로리를 뺐다라는 결론을 또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운 함수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리고 유리와 무리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지는 수학 1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와 중3에서 배우는 삼각비가 기초가 되는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고 등차 수열, 등비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수학적 기납법은 일정한 규칙을 관찰하고 그 규칙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을 이용해 증명하는 증명법 중 하나입니다. 즉 패턴을 가지고 그 패턴을 일반화해서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프리칼큘러스와 미적분 기초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수학 2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도함수와 도함수의 활용, 부정적분과 정적분과 같은 기초적인 미적분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을 고3 때 선택한 학생들은 수열의 극한과 급수,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그리고 적분법과 정적분의 활용 등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미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것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쭉 이어서 문자와 식, 그리고 규칙성과 함수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시청하셨는지요? 오늘은 수학 개통도에서 문자와 식, 그리고 규칙과 함수 부분이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로 올라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배워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수학 개통도 마지막 영상으로 도형과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초중고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되고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